이제 지금 이 교재는 수능 특강 올해 나온 수능 특강이고 이게 아마 수학 1 같은 경우는 총 7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 7단원마다 각각 실력 완성 문제가 3문제 정도씩 있어. 두세 문제, 많은 경우 4문제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단원이 이제 지수 로그고 2단원이 지수 로그 함수야. 그래가지고 1단원의 3문제, 2단원의 3문제를 내가 지금 했고 2단원 같은 경우에는 2단원 문제 보면은 다 이제 그래프를 내가 더 크게 해가지고 하나씩을 더 뽑아놨어. 자, 그건 뭐냐? 결국 지수 로그 함수의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프 문제야.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래프들을 조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그래프 안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꽤나 고난이도에 속하는 문제들이야. 꽤나 고난이도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를 풀 때 처음에 근데 내가 풀어주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고까지 들어가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거야. 항상 실제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문제 자체에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 도대체 이 문제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내가 뭘 하냐?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사실 근데 이번에는 별로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잘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 입장에서도. 항상 고난이도 문제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조건이야. 조건. 자연수 m과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야. 자연수라는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을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두 번째, 이거는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항상 지수의 거듭 제곱은 항상 분수 형태로 풀었을 때 가장 편리하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분수 형태로 무조건 바꿔주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m 곱하기 n에 3분의 m, n 요거야. 근데 얘가 자연수가 또 돼야 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이 3m이란 녀석이 없어져야겠지? 그치? 분모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n도 자연수고 m, n 다 자연수기 때문에 전부 다 없어질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얘가 m 곱하기 n이 어떤 수의 세제곱 이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 이 3이 일단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일단 m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지. 그지? 요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돼. 그러니까 결국 요거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야. 자, 어떤 수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 되게 너희들 이제 사설 문제집에서도 많이 풀어봤겠지만 어떤 거듭 제곱이 형태로 표현이 된 어떤 수가 자연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자, 지수에서 분모를 없애라. 분모를 없애야 돼. 분모가 생기는 순간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가 되지 않아. 무조건. 그렇지?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자, 3m분의 n. 얘가 자연수가 되면 돼.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과 n의 값을 구하면은 결국 n이 3m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지. 배수와 약수와의 관계도 여기서 되게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분모와 분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분모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자, b는 A의 배수여야 돼. 맞지?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A는 B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요거 두 개의 관계도 이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거거든? 근데 은근히 요거는 이해를 하면서도 요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약수인 경우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 것은 분모인 경우도 있고 분자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분모 분자를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 배수인 경우, 약수인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약수는 뭐야?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약수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어 보자. 자, 보자고. n은 3m의 배수가 되게끔 하는 숫자들을 우리가 찾으면 돼.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3m이 n, 그러니까 m은 2에서 9, n도 2에서 9니까 만약 0이 되도록 하려면은 얘가 m이 2일 때 얘가 6이면 되겠지. m이 2일 때, 그러니까 mn의 순서쌍이니까 자, m이 2일 때 6 이렇게 되면은 없어져 버리지. 그치? 그리고 m이 3일 때 9가 되면은 없어질 거야. 또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 말고는 없어. 이거 자체가 사실은 m분의 n이 3의 배수여야 돼. 여기서는. 그래서 결국 자, 여기서는 그냥 3분의 1 곱하기 n분의 n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얘 자체가 3의 배수가 되도록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 3의 배수가 되게끔 하는 mn의 순서쌍은 2, 6, 3, 9 요거 두 개밖에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자, m 곱하기 n이 세제곱인 경우야. 자,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야매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은 얘가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얘는 우리가 봐봐. 자, m 곱하기 n에 3m분의 n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랑 곱한 것은 얘를 없애줘야 돼. 얘를. 그지? 그런데 지금 m이 여기도 있고 n이 여기도 뭐 완전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생각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 한꺼번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일단 얘가 어떤 세제곱인 경우만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집어 넣어보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두 수의 곱이 세제곱이다 이거 하면은 우리가 되게 처음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세제곱수 구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처음 애들이 이 세제곱수를 여러 개 쭈루 나열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 봐봐, 그냥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런 다음에 자, 2 곱하기 2의 이런 거의 세제곱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세제곱수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냥 자연수에다가 계속 세제곱을 해. 그냥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6의 세제곱. 자,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그냥 요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의 세제곱은 일단 8이고, 3의 세제곱은 27이고, 4의 세제곱은 4, 4, 16에 64인가? 64고, 자, 5의 세제곱은 몇이니? 125인가?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결국엔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어떤 소인수 분해된 상태에서의 세제곱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제곱수도 마찬가지야. 어떤 제곱수를 하거나 세제곱수를 할 때 그냥 쭉 나열을 할 때는 그냥 숫자별로 쭈르르 나열을 하는 게 제일 편해. 굳이 여기서 자, 2 곱하기 2의 세제곱, 뭐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어디 끼어들까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숫자 자체는 이게 그냥 크기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어떤 9하고 9 곱했을 때 가장 큰 숫자로 곱해도 얘는 뭐야? 81이기 때문에 125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두 숫자를 곱해가지고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숫자들 순서쌍을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고. 처음에 봅시다. 한번 볼게. 자, 2에서 이 8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2, 4, 8. 2 곱하기 4라든가 4 곱하기 2. 우리가 이렇게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자, 27 나오려면은 3, 9, 27. 그치? 3, 9, 27. 뭐 9, 3이어도 될 것 같아. 4, 9, 3은 27. 그리고 64는 8, 8은 64 되겠지? 8, 8은 64. 요 정도 한 5개 정도 나오지 않겠니? 그지? 자, 요것들 한번 이제 하나하나 집어 넣어 보는 거야. 여기서는 하나하나 집어 넣어 보자고. 여기 지금 내가 얘를 m이라고 했고 얘를 자, n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 2, 4, 8.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m은 몇이야? m이 2니까 곱하기 2분의
얘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3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 그지? 따라서 얘는 참 맞습니다.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2니까 얘는 없어지는데 얘가 안 없어지네.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3 구해볼게. 자, 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9니까 다 없어져. 그지? 얘는 그래서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3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남네. 안 돼.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88, 64지? 그러면은 얘는 몇이냐? 4의 제곱이구나. 4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8분의 8. 3, 3, 8, 8, 4, 4 해가지고 얘는 되겠네. 그치? 그래서 총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우리가 4개가 된 거야. 하나가 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사실 요런 문제가 고난이도, 그러니까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풀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 요거까지 되네? 아니 쌤 근데 3구가 하나 겹쳐가지고 4개 맞아요. 3구가 여기 겹치네. 그치?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치? 여기랑 얘랑 겹쳐버리네. 그치? 똑같대. 이거 없어지고. 해가지고 하나만 세면은 총 4개가 되겠지. 그치? 야, 문제를 풀고 나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풀고 나면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까지 오는 게 문제고, 실제로 요즘에 고난이도 문제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노가다를 직접 하게끔 하고 있어. 하나하나 직접 대입해 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식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도록 하고 있으니까, 좀 내가 이거 배점이 좀 높은 문제다, 그리고 내신에서도 좀 뒤쪽에 있는 문제다 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노가다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노가다를 한 번씩 하나씩 다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너희들한테 많이 필요하게 될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자, 도형이 나왔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도형이 나왔어. 근데 원이 나오면은 우리 원의 방정식 같은 거 내가 할 때도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얘기긴 하지만, 원은 뭐야? 원의 정의가 뭐야? 원의 정의. 가운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이용해. 그치? 어떤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이야. 어떤 한 점에서, 자, 중요한 거 봐봐. 정의가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이게 한 점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라고 부르고, 거리가 같은 해서 이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불러.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게 우리가 반지름이야. 지름의 반이기 때문에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우리 원을 다룰 때는 무조건 반지름을 다루잖아.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의가 이렇기 때문이야. 반지름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주 특징적인 거, 지름은 사실 쓸모가 없어요. 생각해보면은 쓸모가 없어. 아주 특징적인 게 결국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도형이기 때문에 항상 원주의 어떤 점이 이렇게 딱 증가를 하잖아? 그러면은 반원이건 어떤 온전한 원이건 간에 무조건 일단 중심과 그 원주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그럼 여기 중심을 잡고 이 중심과 원에 있는 요 점까지를 거리를 일단 연결하고 보십시오. 이게 끝이야.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게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모든 도형 문제에서는 원이 나왔을 땐 이건 100이면 100이야. 99도 아니야. 무조건 100이면 100이니까 일단 먼저 중심과 원주에 있는 한 점을 연결을 하고 생각해야 돼. 항상이야. 그래야지 그 다음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자, 봅시다. AC 대 CB가 1이야. 여기를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전체는 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호의 길이 AP, PB. 자, AP 요 길이가 우리가 2라고 한다면 PB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얘 각도가 나옵니다. 각도. 얘가 60도잖아 그러면. 그지? 그지? 아, 1대 2로 나누니까 여기가 120도가 된다고. 여기가 120도가 된다고. 자, 60도가 눈에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무조건 정상각. 그거랑 특수각의 삼각비. 요걸 같이 생각해야 돼. 정삼각형이야. 얘가 지금 봐봐. P 여기를 O라고 하면은 POB가 무조건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잖아. 여기랑 반지름이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무조건 같을 것이고. 그지? 두 변의 길이가 갖고 60도면 얘는 정삼각형이라는 거야. 그런데 봐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PCB의 넓이라고. PCB는 뭐야? PCB, 요 넓이야. 그럼 이 정삼각형으로 뭘 구할 수 있어? PCB의 높이를 구할 수 있어. 끝났지? 끝난 거야. 자, 이거를 이 선을 못 그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절대로.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AC의 길이가 자, 4 루트 32라고 했으니까 얘는 2배잖아, 2배. 얘는 그래서 4 루트 32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지. 자, 내가 이렇게 거듭 제곱이 나면 무조건 분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했잖아. 자, 정말 미안한데 여기서 딱 한 개 안 되는 게 이거야. 덧셈. 얘랑 얘랑 좀 더해야지 우리가 지름을 구할 수 있고 그것에 이 나누기 2를 해야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잖아. 내가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이게 안 됩니다. 덧셈을, 야, 얘네 둘이 덧셈을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했을 때는 32는 2의 5승이지. 그지? 그럼 얘는 2의 4분의 5야. 이렇게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2의 4분의 5에다가 2를 곱한 거잖아. 2를 곱했기 때문에 2의 4분의 9가 돼야 돼. 맞지? 그럼 얘는 2의 4분의 9가 돼야 되는데 내가 반지름 구하려면 얘네 둘이 더해야 되는데 니네 더할 수 있겠냐? 저 그냥 2로 옮기면 되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덧셈 할 때는 얘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이냐면은 봐봐. 2분의 9라는 애는 4분의 9지. 4분의 9라는 애는 자, 4분의 5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요 1을 요 앞으로 빼고 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계산할 때. 유일하게 그래서 이 덧셈 할 때가 이런 게 조금 안타까워. 잘 안 돼.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면 얘를 또 2분의 3을 또 2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골치가 아파진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원래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계산법으로 한번 해볼게. 얘는 봐봐. 얘는 2의 5승의 4 루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2를 앞으로 하나 뺄 수가 있지. 그지? 자, 2, 4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자, 2 곱하기 4 루트 2에 5기 때문에 이가 하나 앞으로 와가지고 더하기 4 루트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6, 4 루트 2가 되고 결국 반지름 R이 3, 4 루트 2구나 라는 거 정도까지 우리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반지름, 요 반지름의 길이가 3, 4 루트 2인데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바로 쓰면 될 것 같아. 3 곱하기 2의 4분의 1 이런 식으로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야.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요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 2분의 루트 3 곱하기 반지름이잖아. 2분의 루트 3 곱하기 반지름 맞지? 그럼 얘는 자, 3 곱하기 2의 4분의 1승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3의 2분의 1 우리가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봅시다. 얘는 2분의 1이 열로 들어가면 몇이 되니? 2분의 루트 3이니까 골치 아프네. 얘는 그러면은 3에 이렇게 되니까 자, 3의 2분의 3승이지? 그지? 곱하기 자, 4분의 1에서 1 빼면 4분의 3이지? 2에 마이너스 4분의 3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맞니?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세제곱으로 묶어버릴까? 그지?
얘는 2의 3분의 2의 4분의 3분의 3의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밑을 우리가 통일시키기가 좀 까탈스럽네 이게. 그지? 자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4 루트 2의 세제곱 분의 3 루트 2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니? 어우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럼 얘를 이렇게 2만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2 그냥 없어지고 루트 2의 2분의 3 분의 3의 세제곱 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3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맞냐? 이거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자 여기는 높이잖아. 높이는 h는 높이 h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반지름 요거겠지? 그지? 반지름이 얘잖아. 맞지? 일단 봅시다. 반지름 됐고 그러면은 높이는 자 2분의 루트 3 곱하기 3 곱하기 4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2를 곱하면은 2의 5승 2의 빼기구나. 2의 1 빼기 아까랑 똑같은 거네 결국에는. 그지? 뭐 있다 위로 나오니. 야 그러면 얘를 그냥 높이라고 두고 이 전체 넓이를 그냥 구해버리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 알고 있잖아. 4 이거잖아 이거. 그지? 얘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를 곱하기 바로 그냥 다 곱해버리자. 4 곱하기 4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뭐 요 정도야. 그지?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냥 뭐 가질 것이. 자 2분의 3의 2분의 1승 곱하기 3 곱하기 2의 4분의 1승 곱하기 자 2의 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3부터 그냥 하나씩 해보자. 3의 2분의 3의 자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또 있냐? 3 없지? 곱하기 2의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1 빼기 1 빼기 1 자, 야, 딱 없어지네. 그지? 다 없어지고 얘는 그러면은 3의 2분의 3 곱하기 2의 2분의 1 아이 됐네. 그지? 그럼 얘는 3 루트 6 끝났지. 그지? 맞냐? 근데 어차피 위에 네. 곱한 거예요? 쌤 그냥 그냥 루트 6 아니에요? 아니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얘는 봐봐. 얘는 3 곱하기 3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이니까 얘는 루트 3, 얘는 루트 2. 3이 6. 뭐 어디가 문제야? 저기 빨간 색깔은 뭘 곱한 거예요? 얘? 네. 밑변. 아. 4루트. 밑변. 3이 그냥 자연수 곱한 3이죠? 그렇지. 자연수 곱한 거지. 3루트. 그게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도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냐면 내가 선생님이 헷갈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니네 답안지를 볼 때 선생님들 이게 봐봐. 자, 3 루트 6 이거하고 3 루트 6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 자, 은근히 애들이 이거 제일 그러니까 자기는 구분해. 니네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자, 선생님이 봐도 구분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안쪽에다 쓰고 바깥쪽에다 쓰고 요것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루트 기호 배울 때 애들 이렇게 쓴 애들 있잖아, 가끔씩. 요거 하지 말라고 해, 항상. 이거 잘못 쓰다가 있잖아. 여기서 되게 헷갈려질 수가 있어. 그리고 앞에 곱할 때 숫자 크게 쓰라고.
나중에 작게 이렇게 쓰는 애들은 나중에 요거랑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너희들 진짜 그 답안지, 학교에서 답안지를 쓰는 그 순간에는 뭐 있잖아, 진짜 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다라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크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될 거야. 알았지? 자, 일단 여기 4루트는 아까 네 말한 대로 요거야.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한 거고, 그거 그냥 한꺼번에 다 정리해가지고 딱딱 정리해버린 거야.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자 3 루트 6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결국 우리가 지금 S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제곱하면 3, 3은 9, 6, 54 6, 9, 54 답은 54가 되겠다. 그치? 자, 원 나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무조건 중심과 원주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한 다음 시작해라. 이것은 이 원의 문제, 그러니까 원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니까 이것들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알겠니? 알겠니? 아, 그리고 여기 뭐 계산이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아, 이것도 그림을 여기다 좀 크게 해가지고 그려줄 걸 그랬다. 그렇지?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지난 일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기 문제 기역, 니은, 디귿에서 이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자, 수능이라는 것을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자, 뭐 어떻게 바뀔 수는 있어. 근데 아직까지 그 트렌드가 크게 바뀌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기역은 엄청 쉬워. 그리고 거의 참인 경우가 많아. 자, 니은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건 뭐냐면은, 자, 니은을 생각할 때는 절대 니은 단독으로 생각하지 마. 뭐냐면은, 자, 기억 얘는 쉬워. 이지해. 아주 이지해. 얘는 조금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이 헷갈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자, 무조건 기억의 상황을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해. 기억의 상황을 대입하는 게 편해.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사용했던 상황을 여기다 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요즘에는 니은 같은 경우에 오답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 니은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한테, 옛날에는 이거 보통 21번 문제야. 그 수능에서 21번 문제면은 객관식의 제일 어려운 문제야. 킬러 문제라고. 그런데 이거 풀 때 애들한테 예전에 다 그냥 미친 척하고 무조건 5번 찍어. 다 맞는 거야. 무조건 다 맞는 거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조금 바뀌고 있어, 트렌드가. 니은 같은 경우는 검증을 해봐야 돼. 그래서 니은이 틀리다 맞다라는 것을 검증을 일단 해봐야 되는 것이고, 보통 디귿은 맞아. 얘가 어려워. 얘가 굉장히 아주 디피컬트해. 아주 어려운 녀석이야.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노가다가 기본입니다. 노가다 한번 해봐야 돼요. 특히나 이런 문제. 자, 모든 자연수 MAS는 실제 30 이하 정도면은 숫자 다 적어보는 것도 필요해. 그 정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의 이런 디귿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역, 니은에 있는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디귿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했던 것들을 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상황들을 절대로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뒤로 계속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자, 문제 풀 때 이렇게 하고, 실제로 만약에 학교에서도 만약에 좀 어려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거의 선생님들도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는 사실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문제를 만들잖아. 문제를 만들다 보면 정말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들은 그 만드는 생각부터가 좀 아예 처음 접근이 다르더라고. 나는 사실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못 만들어.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모의고사 직접 만드시는 분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들도 킬러 문제는 되게 힘들대.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을 한대. 여러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혹시 갑자기 자기는 막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띡 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방식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되게 검증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저 선생님 이제 내가 이제 아는 동생이 인천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작년도 수능 출제위원으로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들어갔었어. 나와가지고 이제 나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미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온대. 자기네들은 그 교육 과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다 만들어 오는데 걔네들이 만드는 게 사실 뻔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온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틀을 벗어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내신 문제라든가 수능에 나중에까지는 하겠지만 내신 문제를 출제할 때도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들을 차용해 올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들의 트렌드를 파악해 봤을 때는 기억은 거의 맞다. 니은은 요즘에는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된다. 디귿도 거의 맞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답은 5번인 경우가 여전히 제일 많고 요즘에는 기억 디귿도 가끔씩 있다. 얘랑 얘의 답의 비율이 거의 얘가 지금 한 3대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시간 없다. 그럼 얘가. 시간 없다. 얘 가는 거고 좀 시간이 넉넉하다 하면은 니은만 정확하게 검증해. 니은만 정확하게 검증해가지고 얘 니은만 확실하게 맞다라고 하면 얘로 가고 니은이 틀렸다면 얘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 풀 때 나 수능 가르칠 때 다 이렇게 가르쳐 진짜로. 자 봅시다. 한번 볼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건지를 한번 보자. 자 요거야 요거. 자 우리가 수학 하 배울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절대로 저 표현 방식에 익숙해져야지 저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니까 봐봐. 어떤 AM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어떤 A 로그 2의 B라는 애가 근데 대신 A, B는 또 자연수야. 이런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 자연수일 때 순서상 요거 하나가 원소 하나라는 거야. A, B의 순서상 하나가 원소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A2 이게 맞다면 얘가 하나의 원소고 얘가 두 번째 원소가 돼가지고 실제로 N, A2 얘는 2가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 요거부터 일단 알고 넘어가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하나하나 해봅시다. 기억. 자, A2라는 것은 얘가 M이잖아. 그러면은 자, 2는 A 로그 2의 B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A, B가 둘 다 자연수라며. 자연수니까 자, 얘가 2가 되려면 얘가 1, 얘가 2가 되거나 얘가 2, 얘가 1 이러면 되잖아.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 우리 머릿속에는. 그치? 얘 같은 경우는 뭐야? A가 1이고 B가 4인 경우. 자 요거 하나 나온 거고 얘 같은 경우는 A가 2고 얘가 1이 되려면 B도 2인 경우. 요거 두 개밖에 없네. 끝났지. 그러면은 1, 4, 2, 2 1, 4, 2 맞네. 그럼 기억 참 맞아요. 맞아. 얘 무조건 맞게 돼 있어. 거의 무조건 맞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여기 이게 지금 나와서 내가 이걸 써준 거야. 자, N, A, E는 2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겠지. 그지? 첫 번째 우리가 요거 조건 주었어. 자, 니은은 무조건 이걸 이용하라 그랬다. 무조건 이걸 이용하라 그랬어. 그럼 두 자연수 PQ가 같아도 상관없지. 서로 다른이란 말 없잖아. PQ가 같아도 상관없어. 그럼 여기다 다 2를 집어넣어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보자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막 진짜 막 어떤 수학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학적인 어떤 막 수식이나 계산을 통해서 이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증명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냥 발레를 하나 찾아내면 돼.
저게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그거 해가지고 몇 개 찾아보면 돼. 계속 맞는 것만 나왔을 경우에는 같은 것도 넣어보고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아니면 0이라든가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 이렇게 절대값이 같은 숫자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역수인 관계를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돼. 근데 여기 너무나 좋아. 자연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수를 넣어보면 거의 해결이 돼. 얘가 지금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거 집어넣어보자고. 그러면은 자 A, P, Q, P도 Q도 둘 다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하면은 자 N A 4는 N A2 곱하기 N A2 요가 되는지 요것만 일단 살펴보면 거의 해결이 된다는 거야. 얘는 일단 지금 4 아니니? 그지? 그럼 A4인 경우를 한번 보자고. 자 4는 A 로그 2에 2지? 맞지? 2에 B라고 할 때 4가 되려면 얘가 1, 얘가 4가 되던가 얘가 4, 얘가 1이 되던가 아니면 얘가 2, 얘가 2가 되던가 요거 말고는 없지 않니? 어차피 A,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잖아. 그럼 일단 3개밖에 안 나오네. 4개가 안 나오네. 그치? 끝났어. 그럼 디귿은 끝난 거야. 니은은 아닌 거야. 그냥 얘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러면 얘는 답은 얘기야. 네. 이렇게 가. 실제로 이거는 문제를 푸는 스킬이야. 야, 너네 45분 만에 거의 25문제 풀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런 문제 하나 딱 나오면 이거 검증하는데 시간 꽤 걸려. 근데 이제 어쨌든 내신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내신에서 중요한 거는 틀리지 않을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 맞아야 될 문제를 맞는 게 중요해. 고난이도 문제를 맞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거야. 엉뚱하게 쉬운 문제들에서 실수를 해버리면은 내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힘들게 풀어서 맞춰봐야 진짜 엉뚱한 점수가 깎여. 그리고 사실 그 실수 2문제면은 고난이도 문제 한 문제보다 배점 높아. 그잖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는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거 풀 때쯤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럼 왜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푸는 게 낫다는 거야. 알겠니? 자,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건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지. 이걸 검증하는 방식. 수능에서는 이걸 검증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100분 동안 30문제밖에 안 풀고 그 중에 2문제는 그냥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봐야 돼. 자, 첫 번째 디귿 한번 우리가 하나로 해봅시다. 디귿. 어떤 N A의 M이 4를 만족한대. 얘가 4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런 게 이런 순서쌍이 4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4개가 존재한다고. 그런데 우리 A, M 요 M의 개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M이야. M은 자 A 로그 2의 B. 그지? 요 순서쌍이 4개라는 거야. 근데 우리 요거는 자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뭐냐면은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간단하게 자 로그 2의 B의 A승 이게 M이잖아. 근데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로 바꾸면은 자 2의 M승은 B의 A 맞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2는 B의 M분의 A 이렇게 써도 우리가 무방할 거야. 그지? 근데 봐봐 얘가 자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가 또 자연수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얘는 무조건 자연수가 돼야 되지 않겠니? 일단 기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자 M분의 A 얘는 자연수가 돼야 돼. 그렇지. 자 이것만 생각하면 끝났지.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거가 나오는 거야. M은 A의 약수가 돼야 돼. 그치? M은 A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자 이때 이 A의 약수가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M이잖아. 자 A랑 B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M이 A의 약수인데 A의 약수가 M인데 이 M의 개수가 몇 개라고? 4개라는 거야. 약수의 개수 요거의 세트가 4개가 되는
m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가 m인데 이 약수의 개수가 4개인 숫자 m은 몇 개가 있냐 이거야. 지금 여기서는. 따지고 보면 딱 그거 하나가 나온 거야. 결국에는. 결국 m이라는 숫자는 자 m의 약수의 개수가 4인 거 요걸 찾으라는 거야. 지금 문제는 결국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중간에 이 단계는 어려운 단계야. 처음에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 근데 나중에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로 이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숫자 하나를 검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요게 자연수니까 요거 자체가 m도 결국 자연수잖아. 그지? 자연수도 m이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가 되는 이렇게 a의 약수로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요. 네네. A랑 로그 2의 B랑 곱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냥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4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약수 4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 맞아. 네가 방금 말하는 게 맞아. 너 지금 이거 보고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근데 밑에 거 안. 응? 밑에 거 이거? 네. 그냥 M은 조금 위에 거 보고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이 맞는데 자 이거 내가 철저하게 검증한 거고 내가 좀 이따 그 얘기를 해줄 거였어. 그러니까 네 방금 말한 게 맞아. 얘 곱하기 얘가 m인데 이 경우가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수 4개인 거라고 바로 떠올려도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 되는 게 뭔지 한번 볼게. 왜 약수의 개수를 내가 굳이 썼는지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해줄게. 왜냐하면은 자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거야. 그게 지금 사실 궁금한 거야. 그거 얘기를 해줘야 돼. 자, 봐봐. 어떤 수 m이라는 것이 약수의 개수는 얘를 p의 이렇게 할까? 자, a의 p승 곱하기 b의 q승이라고 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이게 소인수분해 됐을 때다. 자, p 더하기 1 곱하기 q 더하기 1 이렇게 했을 때 4가 나오는 거지. 이런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자, 첫 번째 얘가 1, 얘가 1인 경우, 그지? 하나는 얘가 2, 얘가 0인 경우, 그지? 아니 얘가 3이지. 3, 0인 경우. 얘는 3 더하기 1 하면은 4고 0 더하기 1 하면 1이니까 3 곱하기 4. 그러면은 지금 자 m의 약수의 개수가 4개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소인수 곱하기 소인수 이런 형태가 하나 있는 거고 세제곱수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구해야 되고 얘도 구해야 돼.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야. 이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너가 말한 대로만 하면은 자 요것을 못 구하는 경우가 생겨. 물론 여기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요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세제곱수는 사실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생각보다. 약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자 세제곱수가 될 수 있는데 30 이하잖아. 그러면 세제곱수는 자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요거 말고는 없지. 4의 세제곱은 64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일단 세제곱인 경우는 요거 2개 이렇게 밖에는 안 돼. 그럼 소인수와 소인수 그러니까 제곱 거듭 제곱 없이 소인수 곱하기 소인수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일단 소인수를 다 찾아봐야겠지. 소인수는 자 2, 3, 5, 7, 11, 13, 17 이렇게 되잖아. 근데 2 곱하기 17만 해도 30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은 자 하나씩 봅시다. 2, 3, 2, 5, 2, 7, 2, 11, 2, 13 요거 다 되는 거지. 자 하나, 넷, 5개 여기 5개 되고 자 3 곱하기 3, 5, 15 3, 7은 21 33 안 돼. 자 여기까지 돼. 그지? 그 다음에 5, 7, 35 안 돼. 야, 이 뒤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가능한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 9개 맞네.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중간에 이제 내가 이제 첫 번째 문제랑 마지막 문제에서 좀 봤지만 거듭 제곱 문제에서는 난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나중에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갈수록 어떤 자연수의 어떤 분수 제곱, 거듭 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그 분수 거듭 제곱의 어떤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는 얘가 약수다, 얘가 배수다 라는 거의 관계를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 편리하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수능 특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지수 로그 함수 부분이야. 지수 로그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너희들 문제 한번 지금 선생님 풀어준 거 있잖아. 이거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좀 이따 한 5분만 쉬었다가 그거 로그 함수로 진행을 지수 로그 함수로 진행을 할게. 함수로 진행.